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건강관리 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 우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창시자의 저서 중 수산물 생선에 대해서 개정 정부판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생선회는 작년인가요? 아마 숭어를 잡아와 가지고 썰어서 먹기 직전에 찍어 놓은 것을 지금 활용했습니다. 마치 숭어의 속껍질이 우리가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흰색 부분인데 참 저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숭어회를 수산물 생선에 대해선 표지로 썼습니다. 굉장히 색깔이 좀 회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왼쪽은 넙치고요. 일반적으로 광어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도다리, 그 다음에 줄가자미. 참고로 넙치, 광어 빼고 모든 가자미류는 주둥아리를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광 혹은 좌넙치, 우도다리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수산물 생선에 대해서 수산물이나 생선회는 이제 단순한 음식의 영양기능이나 감각기능의 차원을 넘어 생체 조절 기능을 나타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 즉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해명 기반이 되는 수산물의 영양성분 분석 정보 제공은 물론 유사 어종들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진과 분석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생선회나 생선 요리를 할 때 참고 사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썼다. 1. 수산물의 영양학적 가치와 기능 분석 체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설명해 놓았다. 특히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의 유해 물질, 납, 카드뮴, 수은, 비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유해 물질 정의, 발생원, 유해성, 오염 실태, 국내외 관리 현황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2.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하고 있는 분류별 수산물을 어류 43개, 폐류 8개, 연체류, 갑각류, 해조류 5개, 기타 하나 등으로 간결하게 분류하여 정리해 놓았다.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어류 자원도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석 장의 포스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봄, 3, 5월, 6, 8월 여름, 9, 11월 가을, 12월, 2월 겨울 등 계절별 수산물을 알기 쉽게 간결하게 분류하여 정리해 놓았다. 계절별 수산물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과일도 제철 과일, 나물도 제철 나물 맛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류도 제철 어류가 훨씬 맛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감성동 같은 경우에는 오여름 감세에 게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겨울철에 좋습니다. 이와 같이 계절별 수산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4. 우리나라 연근의 대표적 어종 121종의 생태 특성과 영양성분 분석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어류 각 부분 명칭을 연골어류, 견골어류로 분류하여 그림 도면으로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5번째, 수산물 유사어종 장어류, 민어과, 가자미, 목, 가오리, 놀래기, 도미과, 민어과, 뱀장어, 목, 보거목, 성대과, 양동미리과, 양볼락, 옥돔과, 정갱이과, 통구멍과를 알기 쉽게 사진과 분석 해설로 구별법을 만들어 놓았다. 예, 가자미 목 일부 사진입니다. 넙치, 광어는
오류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광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만 마찬가지로 우럭도 없습니다. 우럭은 조개의 우럭 조개는 있지만 우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럭의 정식 명칭은 조피볼락입니다. 도다리, 줄가자미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상세하게 사진으로 설명해서 구분해 놨습니다. 6. 일반인 누구나 다 선도가 좋은 생선을 구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직접 자신이 회를 떠서 먹을 수 있도록 생선회 뜨기 위한 준비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생선살이 도마 표면에 닿지 않고 생선회를 제대로 뜨는 방법 2가지를 설명해 놓았으며 생선회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놨다. 여러분들께서는 소위 생선살이 도마 표면에 닿지 않고 생선회를 뜨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면 생선살이 그럼 공중에 떠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원칙 생선살이 도마 표면에 절대로 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주방기구 중 도마가 가장 세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선회 칼이나 도마는 사용할 때마다 살균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위생적으로 엄청나게 열악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소독하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혹시 메일로 저에게 1대1 질문을 하면 상세히 설명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유까지요. 7. 선도 좋은 생선 구별법도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저자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바다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이 바다나 내수면에 나는 물고기 정보를 제대로 알릴 만한 책이나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면이나 근해에서 나는 수산물의 영양학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맛있게 즐기는 생선회 뜨는 방법이나 먹는 방법들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비위생적이고 불합리한 유통구조 혁신의 계기를 제공함은 물론 생선회집에서 고객을 속이는 행위가 비일비재한 현실의 횡포에 관계없이 각 가정에서 신선한 수산물만 구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집에서 직접 손쉽게 회를 떠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강한 의지와 일종의 사명감으로 수산물 생선회 레슨 책을 출간하게 되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저자 바다의 전설 우병우. 이것이 초판 발행했을 때 소위 보도자료로 제가 제공한 것입니다. 2025년 개정판을 내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병우 식습관 혁신식단 프로그램하고 20년 젊어지는 카페 소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병우 식습관 혁신 식단 프로그램은 본 창시자가 오래전부터 진심으로 고대하고 바라던 나머지 평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차원이 다른 곡차 그레인티를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하는 평소 그리던 꿈의 희망 의문을 최근 수년간의 경험 연구를 기본 바탕으로 삼고 수많은 실험과 체험 연구를 통해서 드디어 2024년 말에 꿈의 곡차 그레인티를 완성해서 현재 매우 유쾌한 마음으로 매일 즐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창시자의 또 하나의 식단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매일 하루 한 끼 이상 생선회나 생선 요리를 반찬으로 차려진 식단을 갖추어서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해남 땅끝 어란진 포구에 가서 직접 민어를 낚아 와서 민어회를 떠서 생선회가 들어간 특별 식단 모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구정 연휴 기간을 활용하여 방어를 구해서 약 3주간의 생선회 선도 유지, 평소에 어떻게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실험과 실지 체험 테스트를 통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그토록 그리던 인류 꿈의 식단을 완성하게 됩니다. 창시자는 요즘 매일매일 꿈의 식단을 즐기면서 흥분되고 들뜬 마음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 인류에게 이 인류 꿈의 식단을 소개하기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인류 꿈의 식단 기본 메뉴 구성입니다. 바라현미 동중하초, 바라현미 산돌배, 회는 민어회입니다. 계란은 유정란, 우리나라 1%에 해당하는 유정란입니다. 평소 아침 식단입니다. 바라현미 동중하초 한 잔, 바라현미 산돌배 한 잔, 생선회. 여긴 좀 많이 됐습니다만 6점, 제 경험으로 한 6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방어회를 가지고 직접 실험하면서 지난 2월 달에 테스트 겸 해놓은 아침 식단이 되겠습니다. 점심 식단. 이건 저녁 식단이에요. 카레덮밥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저녁 식단 돼가지고 이제 한 6점으로 어느 정도 양이 조정됐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 적합할까 테스트 해보니까 한 6점이 적합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건 본 창시자의 기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생선회 원래 배부르게 먹는 그런 음식 아닙니다. 요거 아침 식단, 평상 식단, 회가 없을 경우. 요건 점심 식단이고. 요것도 점심 식단인데, 정월 대보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물이 8가지 추가되었습니다. 요건 저녁 식단이고. 이거는 국은 된장찌개 국입니다. 우병우 식습관 혁신 식단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아침 식사는 바라현미 동중하초 한 잔, 바라현미 산돌배 한 잔, 유정란 한 개, 계절에 맞는 과일 한 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리하지 않는 생식이다. 2. 점심 식사는 바라현미 산돌배 한 잔에 일반 평상 점심 식단이거나 또는 생선회나 생선 요리가 추가된 특별 식단이다. 3. 저녁 식사는 바라현미 동중하초 한 잔에 일반 평상 저녁 식단이거나 또는 생선회나 생선 요리가 추가된 특별 식단이다. 4. 메뉴 종류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가능한 우리 인체에 충분한 영양학적 가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식사는 우리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5번째, 식사 준비 시간이 비교적 아주 짧게 소요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식사 시간 너무 오래 걸리면 곤란하죠. 점심 식단에는 바라현미 산돌배 섭취를 권유하고 저녁 식단에는 바라현미 동중하초 섭취를 권유하는 이유는 바라현미 산돌배와 바라현미 동중하초에 함유되어 있는 바라현미의 영양학적 가치는 동일하지만 바라현미 산돌배는 바라현미의 영양학적 가치에다가 산돌배 고유 특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반면에 바라현미 동중하초는 바라현미의 영양학적 가치에 더하여 동중하초의 고유 특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므로 바라현미 동중하초는 한 잔만 마신다고 하더라도 섭취한 후 약 20-30분 내에 졸음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창시자가 직장인을 고려하여 점심은 바라현미 산돌배를, 저녁에는 바라현미 동중하초로 구분해 놨으니 각자 필요에 따라 바꿔서 섭취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혀줍니다. 성제모 동중하초는 불면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본 창시자의 경험적 임상 테스트로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치료 경험 사례는 그냥 적어놨고, 우울증 치유 경험 사례를 연구 논문으로 써서 네이처지에 제출해놨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불면증 치유 사례는 여기 바라현미 동중하초의 상세 페이지에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계절별 수산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근의 대표적 생태 특성과 영양 성분 분석표, 이게 쭉 우리나라 근해에 있는 건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121종류.
수산물 구별하기, 그 다음에 생선회, 생선회 기원과 역사, 생선회 맛과 고기 질의 관계는 생선회 뜨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 동기와 이유, 생선회 제대로 뜨는 방법, 생선회 맛있게 먹는 방법, 화로 유통 규제의 문제와 혁신 방안, 우리나라 생선 횟집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법,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요즘 개정 정보판에 우병우 식습관 혁신 식단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있고 20년 젊어지는 카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20년 젊어지는 카페 아닙니다. 상세히 뜯어보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2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 20년 젊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평생 건강관리 비법, 20년 젊어지는 비법, 그 다음 수산물 생선회 레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두루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년 젊어지면요, 세상에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거는 북대서양 블루크랩입니다. 우리나라 연평도 꽃게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모양이. 색깔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블루크랩이라고 합니다. 약간 푸른색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홍도 돌돔 2007년 8월 26일 아침 8시 9분에 촬영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생선회 설명도 쭉 다 해놨습니다. 이 책을 구하시려면 교보문고에 접속하면은 이북 POD 책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접속해야 됩니다. 다른 쪽에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출판사 명으로 새로 출간하면서 교보문고와 소위 파트너십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서점에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는 교보문고가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생선회에 쓴 개정 정보판 책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